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동시에 성공 투자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도노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더 이상 주식 고민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상담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노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는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되겠습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전막에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인도에서는 밀 국제적으로 수출 2위 국가인데 수출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곡물 관련주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도에 관련된 뉴스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수입을 한다라는 것을 또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 이슈가 불거지면서 곡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곡물 관련주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곡물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한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한탑 비료 사료 관련 종목이죠. 오늘 급등이 나타났는데 25%나 상승을 하고 밀렸죠. 자, 25% 상승한 자리의 저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61선 저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항 라인, 일봉상에서의 60일이라든지 120, 240일 중장기 저항대죠. 그런데 그 저항 라인이 상승하고 있느냐 또는 하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성격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1선은 우상향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약한 저항이 되었고 61선은 우하향하면서 강한 저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탑은 61선 저항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미래생명자원도 비료와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위에 이제 121선이 있고 아래 이제 61선이 있는데 61선이 비교적 가까웠죠. 가까운 상태에서 장중에는 사실 61선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었는데 거래가 급증하면서 61선 저항을 넘어섰고 그 위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종가는 구름층 하단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의 앞으로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름층 안으로 바로 내일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상단에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내일 구름층 하단 아래로 빠지게 되면 당분간은 조정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료 종목 한일사료 하나 더 보겠는데요. 자, 이 한일사료 이 종목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탑과는 좀 다르죠. 한탑은 121선 돌파 후에 61선까지 갔는데 한일사료는 그만큼의 탄력을 보이지 않고 17%의 상승이 나타났고 121선에 걸쳐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료 종목들이 상승의 여지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사료의 단기적인 상승 저항 때는 이제 61선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61선 저항을 유념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결이 다르죠. 이전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료에 엮여 있을 때는 주가 상승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가 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나 됩니다. 1조 1천억이나.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재 보여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고서 이 종목의 시총을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이오로 바뀌는 그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 플러스 바이오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가의 흐름은 이제 121선을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1선 위에 있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121선과 61선 사이의 박스권으로 보시고 박스권 상단이 61선에 오면은 매도 대응, 그리고 아래 121선은 매수, 이렇게 박스권을 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슈입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건설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 계획 용역 업체 선정 초읽기,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건설업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 부지 근처에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들썩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자, 한국종합기술. 이 종목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기본적으로 건설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푸집이라고 하죠. 콘크리트를 부어서 고정시키는 그런 금속판의 재질을 만드는 그런 게 데크 플레이트 또는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한국종합기술은 또 설계도 하죠. 설계도 하는데요. 한국종합기술과 덕신하우징이 바로 그런 데크 플레이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한국종합기술이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29%, 29.45% 급등하고 밀렸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부분들을 자주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구름층이라는 부분,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이 있고, 또 주가가 흐름에서의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이 있어요. 이전에 보시면은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에 한번 부딪혔었죠. 그래서 거기가 1차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하고 구름층 하단까지 갔다가 오늘 급등이 나타났는데, 윗골이 달린 이유는 뭐냐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 두 개가 다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 부딪히는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이 되고, 눌림목이 발생한 후에 다음 2차 저항 라인은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이 저항일까? 이렇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은 그 전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앞으로 이제 끄집어낸 선행 스팬이라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도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구름층 상단이라는, 일목균열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한편으로는 왼편에 보이는 평평한 구름층 상단의 저항값도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은 국내의 건설업에 호황이 있어서 항상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데크 플레이트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이전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하고 주가 눌림목. 지금 현재 덕신하우징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 박스죠. 이 구름층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름층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구름층 상단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이전에는 지난주까지는 바로 이 박스 구간에서 움직였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그 아래의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박스의 상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이 거래량, 최근에 2주간의 거래의 평균을 넘어서야만 이 박스 상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봤을 때는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평균적인 거래량 이하로 거래가 된다면 바로 여기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요.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이 박스 상단을 넘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니까 거래량에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윈하이텍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수혜를 입으면서 오늘 순간 8.8%의 급등이 나타났는데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위나이텍은 두 가지의 수혜로 보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층간 소음 규제와 관련된 수혜 종목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오늘은 급등했다가 밀리는 흐름인데, 다음에 또 한 번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층간 소음 규제와 관련된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깨끗한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타났던 8월 8일자의 상승은 바로 층간 소음 규제와 관련한 수혜,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가덕도 신공항 수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난 것은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 부분도 저항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항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하나는 가로막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돌파의 관점에서, 한 번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두 번,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저항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골이 달리고 밀렸지만 밀린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그 위 저항을 뚫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자형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위나이텍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성광밴드라는 종목인데요. 성광밴드는 원래 조선 관련주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최근에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LNG 선박, 조선 관련된 선박 제조에 있어서 기자재 관련해서 세 종목입니다. 삼총사, 성광밴드, 그다음에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 화인텍, 이 세 종목이 조선 기자재의 삼총사입니다. 차트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성광밴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하여서 수혜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신고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어디 저항에 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죠.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는 구름층, 왼편의 구름층 상단, 평평한 자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성광밴드는 월봉에서 보이는 저항 라인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서서 아직 8월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고의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7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월봉에서의 최고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증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그려드리는 월봉의 저항값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혹시라도 성광밴드가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월봉의 저항값을 안내드리는 자리까지 홀딩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노란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공략주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 워리포트 공략주 소개에 앞서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16일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16일자에 추천드렸고 목요일 날 18일자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추천가 대비로 8.45% 수익이 났는데,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제가 추천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이 800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다. 그러니까 벤처 창업, 그러니까 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인데, 벤처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죠. 두나무에도 투자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에이티넘이 보여주는 그 성과가 벤처에 투자해서 차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투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목이 뛰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할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구름층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추천드린 이틀 뒤에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61선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죠. 61선까지 밀렸는데요. 61선의 지지가 확인되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박스권을 항상 설정을 할 때 구름층을 정해놓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구름층,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 박스 상단은 매도 관점인데 그런데 최근에 박스 상단을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을 한 번 더 도전한다는 의미는 그 위에 보이는 121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이제 다시 조정 보이고 지지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이고 이전에 구름층 상단을 도전했다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서 다시 121선까지도 도전하는 흐름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가 되어지고 또 눌림목이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돈놀이 스탁 9번 출연해서 9종목을 추천드렸고 9종목 중에서 8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제 10번째 돈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돈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온라인 코딩, 첨삭 교육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온라인 코딩과 관련해서 교육주들이 오늘 순간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이 코딩과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회사 이름은 소프트센입니다. 자, 소프트센 이 종목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06억이 나왔습니다. 206억이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720억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가 이제 60일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자. 이런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60일선 도전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평선으로 이제 매매하는 분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흐름이죠. 저항대를 바라보고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대응을 갖고 있는 그런 대응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일선을 저항에 갔다가 거기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면 좋은데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윗꼬리에 달린 음봉이었지만 차익을 일부는 실현했지만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달 반 동안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60일선을 타는 흐름이 나타났죠. 60일선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순간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8.3% 급등. 자, 오늘의 급등은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딩과 관련된 겁니다. 온라인 코딩 첨삭 교육과 관련하였는데 오늘 온라인 교육주 애니 능률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 대교 이런 종목들이 온라인 코딩 교육과 관련하여서 순간 급등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센도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순간 급등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났지만 윗골이 달린 모습을 해석하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윗골이에 대한 해석 첫 번째, 저항대 도달하고 또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의 윗골이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탈출 신호. 그리고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 상태에서의 윗골이 달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단타로 들어온 그런 매수자들을 내쫓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골이 달린 음봉이지만 바닥권에서의 윗골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윗골이 음봉이다. 그리고 구름층에 막 들어왔죠. 구름층에 막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구름층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자. 자, 윗골이 달린 부분을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의 윗골이 음봉은 탈출 신호.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윗골이 달린 신호.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저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료의 출현인데 그 재료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부와 정책과 관련해서 중장기로 밀어줄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부합되죠. 소프트웨어는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에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구름층 바닥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밀어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인데 수급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8억의 매수가 기관으로부터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면에서도 괜찮다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서 저는 1,85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서 7월달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되죠. 신규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8월달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그 제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8월달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유의하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2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가계 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신용 매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증시 흐름에서 우리가 신용과 미수로 매수하는 물량이 늘어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회 보안기술 포럼을 내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보안기술 포럼과 관련해서 관련주를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세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라온시큐어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라온시큐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인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라온시큐어라는 이런 종목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라온시큐어가 종종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 보안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완만한 흐름이죠. 완만하게 개걸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구름층 상단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구름층 상단에 머물면서 개걸음의 형보를 보이다가 이제 구름층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얇은 구름층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데요.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승의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죠. 내일 그래서 보안 포럼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혜를 입어서 상승의 기운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여기 121선까지의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120선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라온시큐어 내일 장에서의 흐름 유념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질환지기후 시큐리티. 이름에 시큐리티라는 보안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질환지기후 시큐리티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21선 돌파하고 241선에 걸터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평선을 기준화해서 매매한다 그러면 241선에서 지지하는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겠죠.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주봉을 보면서 이평선으로 봤더니 주봉에서 120주선에 두 번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저항은 가로막는 자리가 되면서 동시에 몇 번씩 부딪히다 보면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고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해석입니다. 두 번째 부딪혔죠. 만약에 세 번째 한 번 더 120주선을 터치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저는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유념할 것은 왼편에 보이는 평평한 저항값에 도달했기 때문에 눌림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환적 시큐리티가 눌림목이 발생해서 121선 부근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241선을 깨지 않고 다시금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주봉에서 보고 주봉의 12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주봉의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저는 질환지기 시큐리티는 이 구름층 안에 들어오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주봉에서의 거래량 급증의 패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S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S넷은 통신 관련이면서 이제 보안 관련입니다.
SNS는 삼성그룹에서 분사된 종목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분사된 종목인데요. 끼가 있죠. 이제 한번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121선 저항대까지 갔다가 거기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하락을 했죠. 코스닥의 2% 지수가 2% 이상 밀리다 보니까 S넷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구름층을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 위 갔다가 이제 구름층 하단에 온 상황이죠. 저는 S넷이 이 구름층 하단의 지지를 받는 한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그룹과 연관된 종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넷은 이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이제는 박스권으로 보시고 구름층 상단은 매도 관점인데 1차 저항 라인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보이는 자리에서 120선 한번 뛰어넘었다가 밀렸기 때문에 다음 도전할 때는 120선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S넷 구름층 하단에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종목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KEC 매수가는 2,965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KEC 2,965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는 그전에도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KEC 이 종목은 이제 IC 또 전력 반도체 그런 관련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KEC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작년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좀 괴롭혀요. 개인들의 매수가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괴롭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갈 자리에서 잘 못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KEC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핸들링했던 종목입니다. 많이 핸들링했고 또 톡방에서도 노란 톡방에서도 KEC를 제가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왜 괴롭히는 종목이냐면 주식 수가 1억 4천만 주나 돼요. 1억 4천만 주나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액면 병합을 하면 어떨까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안내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 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주식 수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상승을 잘 못하고 자꾸 눌러주니까 그걸 견디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차트 흐름 보시면 윗골이 달리고 밀렸어요. 여기서 대부분 갈자리로 봤을 겁니다. 여기서 치고 가면서 위로 120과 241선을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지 않고 윗골이 달리고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4일 연속 음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음봉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은 다 여기서 거의 다 손절을 했을 겁니다. 단기 단타를 하신 분들은 손절할 가능성이 없죠.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고 나서 또 상승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더니 또 61선에서 또 밀려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61선이 약한 저항이에요. 약한 저항에서 첫 번째 부딪히고 밀려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는 제대로 상승하겠지 했는데 한 번 더 눌러버립니다. 3일 연속 눌려버리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들이 그냥 지쳐버리죠. 지친 상황인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죠. 바로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버리죠. 이게 참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종목이라는 거예요. 3일 연속 눌러버리는데 이걸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4일 연속 눌러버리는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손절했던 분들은 굉장히 가슴 쓰렸을 겁니다.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121선 저항이 부딪혔죠. 그리고 눌림목.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름층 하단을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241선까지 보세요. 그 위로 보지 마시고. 자, 참고로 241선의 이제 저항이 제가 이제 첫 종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과 241선을 강한 저항으로 보시고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AT 세미콘 보십시오. 여기 241선 저항에 부딪힌 흔적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여드릴 게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진양제약도 241선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 흐름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아까 제가 교육주 관련해서 코딩 말씀드렸죠. 교육 코딩과 관련된 아이스크림 에듀 이 종목 241선에서 부딪히고 윗골이 달리고 크게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미투젠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급등했지만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는 흐름.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ECS 비대면 관련 종목 ECS 급등이 나왔지만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죠. 그런 관점에서 KC가 상승을 할 때 241선 저항을 유념하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문자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7,860원, 비중 30%네요. 자, 셀트리온 계열에 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도록 했는데, 자, 7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77,000원대.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79,900원까지 갔죠. 79,900원. 여기서 우리는 좀 썩소를 날려줘야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항. 자, 첫 번째는 이평선장. 익숙하게 들어보는 중장기 60, 120, 241 선장. 그거를 넘어서면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 120주, 240주. 이평선장. 자,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선 상단 또는 기준선.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 막히는 구름선 상단과 구름선 상단을 넘어섰을 때는 왼편에 보이는 평평한 구름선 상단 저항, 기준선, 일봉을 넘어섰을 때는 주봉을 보셔라. 그래서 이평선, 그 다음에 구름층, 선행 스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물대죠.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에서 매물대 저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보나치 기법에서 되돌림 반등에서 되돌림 반등이 부딪히는 저항. 다섯 번째는 추세 연결. 고점을 두 개를 연결해서 추세 연결의 상단에 부딪히는 추세 연결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자리수 저항입니다. 자리수가 바뀌었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또는 9,000원에서 10,000원, 70,000원에서 80,000원.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0,000원, 79,900원, 80,000원 가기 전에 79,900원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자, 자리수가 바뀌는 80,000원에 가기 전에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80,000원 넘어서게 되면 또 89,900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41선을 넘어섰죠. 넘어서고 241선이 지지가 되고 있죠. 근데 지지가 되는 자리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241선과 기준선이라는 자리.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26개 캔들, 26개 봉의 평균 자리입니다. 20일 이평선하고 또 개념이 좀 다르죠. 21선은 종가 기준이에요.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준선 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단 기준선을 깨게 되면, 여기 기준선을 깨게 되면 아래로 지지 라인이 좀 깊죠. 기준선을 깨게 되면 지지 라인이 깊어서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기준선 지지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주봉을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주봉에서는 60주선을 여기서 부딪히고 밀렸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위에 회색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회색 라인. 이 회색 라인이 보이십니까? 이 회색 라인이 240주선입니다. 이 회색 라인이 240주선. 이 라인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봉의 기준선 자리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240주선까지 가게 되고 이 240주선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0주선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대응한다 그러면 매수하신 77,800원을 넘어서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기준선이, 일본 기준선이 지지가 됐을 때 지지를 확인하시면 주봉 240주선을 바라보고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종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문의 잘 주셨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121선을 넘어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는요.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 흐름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어디를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241선 그리고 구름층이 평평한 자리 여기 저항 이 저항대까지 가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음 날부터 주가를 꺾었죠. 꺾었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영화 헌트와 관련된 겁니다. 개봉작 헌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버킷 스튜디오 자체만의 그 영업이익은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영업 손실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인바이오전이고 인바이오전의 자회사가 비덴트죠.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인바이오젠, 그 다음에 손자가 비덴트입니다. 그리고 비덴트가 빗썸의 대주주죠. 빗썸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죠. 빗썸의 작년도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빗썸의 순이익이 비덴트의 순이익이 인바이오전의 순이익이 버킷 스튜디오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의 순이익이 작년도에 600억이 나타난 거예요. 빗썸의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올해 작년보다의 순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죠. 가상자산의 수수료를 먹는 그런 회사가 바로 빗썸 아니겠습니까? 빗썸과 두나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이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킷 스튜디오의 운영의 수익은 줄어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대주주로서의 순익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눌림목이 어디까지 발생했냐면 바로 여기 61선까지 눌림목이 발생했죠. 그럼 2차 상승이 나타날 때 수반되어야 될 것이 이제 거래량이죠.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긍정적이죠. 하락할 때 거래가 줄면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버킷 스튜디오 하나만 보지 마시고 비덴트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 비덴트가 최근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비덴트의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름층 하단에 있죠. 구름층 하단에 있는데 지금 거래가 바닥에 있죠. 거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상승이 나타날 때 거래량이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비덴트의 흐름과 같이 보시라는 거죠.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비덴트가 급등할 때 비덴트, 그다음에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함께 세 종목이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거래가 크게 나타나는 그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주가 상승이 1차적으로는 121선까지 3,000원 부근까지 매수가가 3,000원을 하셨으니까요. 매수가 3,000원에 비중이 50%인데 3,000원에서 일단 절반을 끊으십시오. 절반을 정리하시고 그다음 왼편에 보이는 정고점 3,600원에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런 패턴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원익 비엔이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34,700원에 10%. 34,700원, 예. 10%.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근데 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네네.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아시나요? NS와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회사 합병이 결정났죠. 예. 예, 회사 합병인데 관계 회사니까요. 그러면서 감자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감자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 아시죠? 증자의 반대가 감자입니다. 자, 원익 P&E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원익 P&E의 재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후공정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재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익 P&E가 작년도는 영업이익이 이제 150억 정도가 나왔네요. 150억 정도. 자,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로 봤을 때 156억 정도. 연결 재무제표 150억. 자,
재무가요. 2020년도에 200억, 그리고 작년도에 150억,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원익 P&E가 주가 상승이 나타나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매출액도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재무와 재료와 수급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재무, 재료, 수급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34,700원 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박스의 흐름을 보이겠죠. 이제 감자 이후에 감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었지만 다시 거래 재개가 됐을 때의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박스의 흐름이죠. 이 박스를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박스 하단은 하방 경직을 갖는 자리입니다. 하방 경직은 뭐냐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경화시키는 자리죠. 경직시키는 자리. 하방 경직의 자리.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 하단의 자리에서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단을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타날 때의 저항이 바로 여기죠. 60일선 저항이 될 겁니다. 34,000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저항값에서 매도하기는 참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홀딩했을 때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는 자리를 바로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 25,000원대요. 감자 이후에는 가격대가 달라질 겁니다. 감자 이후는 달라질 것이니까 감자 이후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가격대는 달라지니까요. 현재는 25,000원대가 강한 저항입니다. 25,000원대요. 이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현재는 25,000원인데 감자가 되면 가격대가 달라지니까요. 한 번 더 다음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는 정리하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세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원익 P&E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자리는 25,000원인데 감자 이후는 가격대가 달라지니까 감자 이후에 한 번 더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날짜가 이제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그거는 이제 공시를 보시면 알게 돼요. 공시를 보시면 알게 되고요. 감자 일정이 10월 5일로 되어 있네요. 10월 5일이요? 네, 10월 5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9월 달까지는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에 거래가 재개됐을 때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가 되겠죠. 네, 오늘부터 이건 일단 정지가 좀 떴으니까 처음이니까요. 내일부터 정지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거래 재개될 때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종목명 비중 알려주십시오. 매수가? 네, SK바이오 사이런스요. 네, 매수가요? 매수가 12만 5천 원에 10%요. 12만 5천 원에 10%요? 네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국내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죠. 12만 5천 원대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은 아니네요. 최근에 네. 매수하셨습니까? 한 달가량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혹시 예. 그 전에 매수하셔서 한번 매도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왔어요. 아, 처음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때 12만 5천 원대에 매수하시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때가 그 코로나가 재유행 돼가지고 한참 반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재유행 관련해서 예, 12만 5천 원에 매수하신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예.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8조거든요. 8조 6천억, 8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700억인데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700억, 그리고 내년도에 4,600억, 4천억대네요. 평균적으로 4천억대의 영업이익.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6천억 이상 나와야 돼요. 6천억 네. 이상이 나와야 시가총액이 현재 8조인데 8조 6천억인데 좀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백신의 네. 대표 종목이긴 하는데 재무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그룹 차원에서의 바이오를 대표하는데 삼성바이오를 따라가려면 부족함이 좀 많죠. 예, 예. 제2의 삼성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삼성바이오처럼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변을 하지 않고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코로나 백신에만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 백신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여러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에만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코로나 백신에 올인할 게 아니라 다변화돼서 다른 백신도 계속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차적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지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독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점, 뭐 다른 나라의 독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백신과 관련해서의 그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장담을 못한다.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5일 정도의 그런 조정을 보여줬는데 네.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하단이 있죠. 여기가 바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흐름이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면 좋보여요. 거꾸로 보기로 했어요. 자, 거꾸로 보기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봤는데 제가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을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그랬죠.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에서의 가로막는 구름층과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다 저항이라고 했죠. 여기가 저항대가 되겠죠.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에 온 겁니다. 이 거꾸로 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죠? 여기가 그럼 매수 자리입니까? 매도 자리입니까? 현재 자리가? 시청자님,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까? 매도 자리입니까?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1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낮추셔도 되겠다. 그런데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이 자리 보시나요? 네네. 이 자리가 평평하면서 길죠. 네.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만 원 초반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평균 단가를 11만 8천 원 부근으로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 12만 5천 원. 그러니까 평단을 11만 8천 원대로 낮추셔서 매도 목표를 12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뭐 히든 제로 같은 것 있으면 그거는 함께 공유를 하시죠. 제 노란 톡방에서 네. 함께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 종목이죠. 원전 관련 종목인데요. 자, 한전산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한전산업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170억, 150억대부터 200억 사이에 있었죠. 지난 5년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꾸준하죠. 3천억대. 한전과 관련된 종목이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한전은 피해를 많이 봤죠. 한전은 피해를 많이 봤는데 한전 산업은 영업이익이 꾸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하에서도 영업이익이 200억 달러였다고 한다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의 영업이익은 제가 기대할 때 이제 평균적으로 300억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은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탈원전 정책 하에서도 영업이익이 꾸준하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층 안에서의 딱 중간 자리에 있죠. 중간 자리에 있고 구름층 상단으로 가지도 않고 구름층 하단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딱 중간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구름층 상단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차적으로 저항대가 12,000원대죠. 12,000원대고 이 12,000원대는 저는 약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그 위로 이평선이 평평하게 되어 있죠. 하향을 하지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때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121선도 약간 우상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241선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타날 때 이 저항대는 약한 저항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전산업에 대해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의 저항이 이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14,250원에 비중이 20%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1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보니까 그 자리가 14,000원, 1차 14,000원, 2차 16,000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투자 전략을 세워드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재료, 수급 차원,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가미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문자 의뢰가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GS건설 매수가 29,600원에 비중 30%네요. 자, GS건설. 자, 건설업을 대표하는 이 종목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되고 있는 종목, 영업이익이 6천억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되어 있죠. 자, 건설업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건설업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다가 꺾였죠. 이 꺾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던,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타났던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건설 정책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250만 호 공급에 대한 기대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올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실망한 겁니다. 2년 뒤에 총선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건설업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건설업은 실질적으로 건설 정책과 상관없이 올해 또 건설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정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작년도에 6천억의 영업이익인데 추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죠. 앞자리가 바뀌죠. 영업이익이 7천억, 내년도에 9천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S건설은 실질적으로 건설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 전망이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하락은 좀 견디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 오늘은 이제 기준선까지 하락이 나타났죠. 기준선까지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저점을 연결한 추세 하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자, GS건설이 이제 29,600원이니까 아직은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여기서의 지지, 자, 기준선의 지지를 한번 봅시다. 자, 내년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자, 기준선이
현재 자리가 얼마냐면, 자, 기준선의 자리를 봐드릴게요. 기준선 자리가 이제 오늘 지지가 되었던 3만 원 자리, 3만 원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상승은 바로 여기까지, 구름층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좀 무겁잖아요. GS건이 좀 무거운 정보이니까 구름층 상단이 33,500원, 33,500원을 목표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종목명이 NK맥스입니다. NK맥스 매수가 16,500원에 비중이 30%네요. 자, NK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맥스는 이제 제약주죠. 제약주인데요. 뭐 제약 종목들, 제약 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상 비용, R&D 비용을 쓰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게 되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 방에 큰 돈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다 만회를 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만 보지 마시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죠. 시가총액이 현재 6천억인데 라이센스 아웃을 조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NK맥스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죠. 기술적으로 보기 전에 수급도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에 90억의 매물을 던졌습니다. 그 매물을 개인이 좀 다 받았네요. 개인이 많이 받았고 연기금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조심스럽네요. 수급 면은 좀 조심스러운 차원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저항을 넘어섰다가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구름층 하단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구름층 하단에 온 종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NK맥스가 이제 눌림목에서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이 구름층 하단을 매수 기회로 봅니다. 매수 기회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상단을 매도 기회로 보는데 지금 매수가가 16,500원, 16,500원이니까 수익 낼 가능성이 높죠.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18,000원부터 18,100원의 자리입니다. 18,000에서 18,100원. 그러니까 18,000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다. 근데 NK맥스가 호재가 있죠. 그 호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값이 되고 눌림목 이후에 그다음 N자인 패턴들에서 간다 그러면 2차 저항 라인은 2만 원대가 됩니다. 1차 저항 라인은 18,000원대, 2차 저항 때는 2만 원대 이렇게 저항값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81,800원요. 81,800원의 비중은요? 한 80%요. 80%요? 이 종목 언제 쪽부터 사셨나요? 근데 한 작년 5월달이니까 1년 넘었죠. 작년 5월 달부터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네. 장기로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려나 안 그러면은 주식을 살려나 이래가지고 그래 장기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 기업이 좋으니까 그래 한번 사보자 이래갖고 그랬었어요. 그러시군요. 손해를 엄청 보죠. 제가 안내드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6만 원대 아닙니까? 네. 8만 원대 사셨다 그러면 네. 현재 6만 원대니까 이제 손해가 얼마죠? 30% 손해인가요? 20%, 네. 25% 정도 네. 손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30% 올라야 돼요. 그죠? 네. 30% 올라야 이제 본전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부터 30% 올라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님 혹시 3년을 견디실 수 있나요?
네, 뭐 장기로 봤으니까 예. 이는 뭐 생각 안 하고 네. 그 묻을 둘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투자는 이게 안 본다 해도 자꾸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 조금 시청자님께 이런 수익이 말씀 드릴게요. 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삼성전자 최근 3개월 동안에 네, 이 시장 참여가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네. 누가 제일 많이 산 줄 아세요? 최근 3개월 동안? 개인요? 예,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네. 누가 많이 샀을까요? 3개월 동안에. 많이 산 거는 뭐 외국인이 많이 샀을까요? 개인이 많이 샀을까요? 개인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답. 자, 이제 네. 말씀 드릴게요. 중요한 네. 말씀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3개월로 보자고 했어요. 3개월. 네, 지난 5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개인이 많이 샀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무려 4조 6천억이네요. 네, 개인이 5조로 샀네요. 5조. 3개월 동안에. 네, 그 5조를 샀다. 이제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동안에 개인이 5조를 샀습니다. 5조. 네. 자, 5조를 샀는데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어떻게 될까요? 7만 원대 오게 되면 개인들을 만세 부르겠죠. 와, 삼성전자 올랐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쉽게 올려주겠느냐? 첫 번째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요. 네,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쉽게 올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올려주기 어렵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겠느냐?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뺀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손절을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길게 보면 3년에서 5년 보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리라 봅니다. 언젠가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온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개인들의 물량, 개인들이 산 사실 길게 보면 10조 이상 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10조를 샀어요. 10조. 이 10조의 물량이 이익 보게끔 쉽게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견디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도 저는 하락을 한다고 보는데요. 네, 4만 원에서 5만 원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삼성전자. 네, 네.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보는 월봉에서 저는 이 구간까지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4만 원에서 5만 원이란 이 구간까지도 온다고 봅니다. 네, 이 구간에서 많이 사시는 게 좋아요. 예, 많이 사시는 게 좋고 이 구간 올 때까지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네. 이 구간 올 때 사십시오. 이 구간 올 때 사시고 전 삼성전자 내가 외국인이라면 안 올려준다. 오히려 더 팬다. 더 패서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서 손절될 때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전 들어온다 저는 봅니다. 네. 위로 절대 올려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 측면에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네. 팔아요 다. 저는 6만 원대 판다고요?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살 겁니다. 삼성전자를요. 아, 팔았다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다 팔아버려요. 저는 네. 팔아버리고 4만 원에서 5만 원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거기서 살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하니까요. 보더라도요? 네? 손절을 보더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판단하시는데 예. 길게 보면 언젠가 8만 원, 9만 원 오지만 저는 3년 이내로는 8만 원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네.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G라는 종목인데요. 아모레 G, 자,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타고 있는데요. 매수가 38,500원에 비중이 36%네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일봉상에서 저점을 갱신했고요. 바닥이 확인 안 되죠. 일봉상에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바닥이 확인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구름층 하단 바로 이 자리. 월봉상에서 이 자리가 얼마냐면 31,800원, 32,000원 부근입니다. 32,000원 부근.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계속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32,000원 앞자리가 32,000원부터 33,000원 자리가 보였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쥐가 없는 분들 매수를 노리신 분들은 여기가 매수 급소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자리 32,000원부터 33,000원 자리가 매수 급소입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수 단가에 들어오지 않았다. 32,000원, 33,000원 사이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일봉에서 21선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키움증권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비중 10%. 자, 키움증권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개인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었죠.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겁니다. 작년에는 최고의 영업이익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그 정도로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활발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았지만 올해는 개인들의 매도가 주춤하죠. 올해 장세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의 업황은 별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0선에 부딪히고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죠. 키움증권은. 그래서 N자형 패턴을 보세요. 구름층 아래에서 지지, 그 다음에 N자형 패턴으로 이제는 241선까지만 딱 바라보고 대응하십시오. 241선 자리는 96,000원부터 97,000원 사이입니다. 96,000원부터 97,000원 사이 11만 5천 원에 사셨더라도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전량 손실이라도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주산업이라는 사료 종목인데요. 대주산업은 말이죠. 제가 지난주 노락톡방에서 곡물과 이 사료 그리고 음식료 업종 31개 종목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을 텐데. 자,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에서 다음 주에 곡물과 사료, 음식료 업종을 보십시오 라고 안내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버스를 보십시오. 세 번째는 에너지 관련해서 천연가스, 도시가스 종목을 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세 섹터가 다 올랐죠. 인버스가 올랐고, 그 다음에 사료 곡물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관련주도 에너지 관련주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그래서 31개 종목이 다 올랐느냐? 아마 거의 올랐을걸요. 31개 종목 다 오르지 않았지만 거의 80% 이상이 올랐습니다. 곡물 관련주, 대주산업,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탑, 사조동화원 다 올렸죠.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그 키워드로도 안내드린 게 국제 곡물가 상승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는데, 자, 대주산업 어떻습니까? 오늘 121선에서 딱 부딪혔죠. 그럼 이 121선에 부딪힌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2,890원에서 20% 비중인데요. 오늘 수익 상황이었지만 저항가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셨던 것이 맞죠. 하셨어야만 합니다. 기술적으로 대응들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방송 자주 들으시고 기술적으로 대응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일단 매도로 끊어갈 자리였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횡보 조정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주산업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20주선이 있고 이제 하락하는 이런 이 초록색 선이 보이죠?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전환선 자리입니다. 전환선은 9개 봉, 그러니까 9주의 평균 자리겠죠. 전환선 자리가 3,200원대 있네요. 3,200원대. 3,200원대가 오늘 고점이었는데 한 번 더 3,200원대가 온다 그러면 그 자리가 끊어갈 자리입니다. 뭐 단기 조정으로 보이는데 한 번 더 3,200원 자리가 보이면 일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에서도 공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국제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주산업은 눌림목일 때 매수하시 좋습니다. 자, 한 종목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14,400원에 20%입니다. 14,400원에 20%. 자, 파미셀 종목은 여기서 대응했어야 되죠.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 대응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잖아요. 보십시오. 자, 1차적으로 구름층 여기서 한번 부딪혔던 거죠.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다 눌림목 매수. 그 다음 한번 급등했을 때는 구름층 상단에서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대응했어야 되죠. 이 구름층 상단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확 밀려버리죠. 이렇게 확 밀리죠.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증 상단이 저항이 되는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봅시다. 자, 안국약품이라는 종목 보세요. 안국약품 어떻습니까? 이 구름증 상단이 오니까 윗골이 달리고 밀리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립니다. 자, 파미셀도 거기가 저항이 되니까 확 밀렸죠. 그런데 이제 구름증 하단이 지지자리입니다. 매도자를 놓치셨으면 여기서 그냥 평단을 낮추시는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자리를 갔다 왔지만 평평한 구름층 상단이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500원짜리.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평단을 낮추는 시도를 하시고 13,500원에서 끊어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을 다 해드렸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미진한 부분은 또 내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 상담, 또 재무제를 수급에 기반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가미한 내용들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종목 상담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상담, 실시간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이 힘들었습니다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또 뜰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종목 때문에, 주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저녁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